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관련해서 전원책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이렇게 어설픈 계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마지막 계엄, 이게 1979년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을 때, 그때 계엄이 나중에 이듬해 5.18 때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제가 그때 법무관으로서 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 지역에 있는 이군 사령부 계엄 군사부분에 검찰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이 비상계엄 체제가 어떤 건지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은 이 군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비상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비상계엄 뭐 요건도 공부를 안 하시나, 법률가신데 법률가면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예컨대 그 국토를 참전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문란, 국정문란은 공식적인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기관, 그걸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거, 그게 이제 국정문란입니다. 네. 그 경우에 일종의 이제 내란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앞에 담화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또 하나가 그런 게 그거죠. 자유헌정질서 지키겠다. 네. 막상 내 걸기는 그렇게 내걸었어요. 내가 그 윤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마침 TV에 앉아 있으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구나. 이게 정치판에 얽혀들어 있는, 그리고 대북 문제, 특히 국가 안보에 연결된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담화문 중간에 하신 말씀이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그 원흉들, 이거 척결해 버리겠다. 그런데 이 망국의 원흉들, 반국가 세력을 다 척결하고 국가를 반드시 재건하겠다. 자유민주 국가로서 재건을 하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대혼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예산을 4조 1천억을 깎으면서 왜 이런 필요한 데 써야 될 돈을 깎았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문제는 됩니다. 감사원장을 왜 탄핵을 하고, 왜 그 중앙지검장부터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이래서 국가기관들을 그 아무 일도 못하게 문자 그대로 그 행정부를 완전히 어렵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비상계엄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비상계엄의 요건이 과연 성립되느냐, 이게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적어도 되려면 이게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뭐 교전 상태거나 대단한 이 법조문이 그래 돼가 있잖아요. 이 전시사변, 국가 교전 상태, 그래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경우에 이제 문자 그대로 그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가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해서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권리를 자유도 박탈하고 뭐 국가기관 또 권한을 박탈하고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해서.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무엇보다 어설퍼요. 절차를 안 지켰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절차는 안 지켰다는 것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령 그 앞에 국무회의도 열었다는 거거든요. 이 국무회의에서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심의사항이에요. 심의하고 의결이 어떻게 다릅니까? 의결을 하는 것은 조문에 쭉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의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심의사항은 그냥 심의 안건에 올려놓고 심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까? 뭐 그 정족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될 겁니다. 이 국무회의 성립의 요건이거든요.
내가 그 조문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아니 뭐 근데 국무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 있고. 국무회의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한 것을 했다고는 못 하거든요. 심야에 네. 들어오라 이래서 그 총리 이하 다 왔는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니까 국무회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서 일단 다 모여 앉아갖고 네. 국무회의를 자 엽니다, 개회합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막상 내놓은 안건이 이 계엄 법안이니까, 계엄 아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국무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국방장관이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안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만 될 겁니다. 그 규정은. 네. 그런데 어떻든 이것이 사전에 그 대통령과 뭐 국방장관이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 행안부 장관이 그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선 라인이 협의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보고 아까 제가 언론을 대충 한번 훑어보니까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지금 이런 비상계엄을 할 때가 아닌 것으로 이 사료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왜 종북 세력 척결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 자유훈장 질서를 물랑케 한다. 이걸 척결하겠다. 왜 이걸 앞세웠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쭉 나열하고 사건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점은 생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맞느냐? 제가 법률가로서 법률가적 양심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건 비상계엄 요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 내란죄 아니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죄가 되려면 뭐 국토를 참전을 하거나 이 국헌 문란을 기도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공적인 어떤 국가기관들이 권능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헌문란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내란죄가 되는 건데, 글쎄요, 대통령이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에게 내란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그런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 평전들을 읽고 수많은 쿠데타에 대한 남미를 보면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수많은 쿠데타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통치자에게 내란죄를 뒤집으신다는 경우는 제가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러면 합법적인 그 비상계엄이냐, 절차를 다 거친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냐. 요건과 절차가 적법하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 막 완전히는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요건은 나중에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치고 그리고 이 절차는 사전에 국무회의 거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해라 하는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하도록 회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이 절차는 지금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지금 국회 사무총장 브리핑에 따르면 헬기 24대를 동원해서 무장군 230여 명이 들어왔다. 230명이 왔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어설퍼요. 과거의 비상계엄 같으면요, 이 시청 앞, 광화문, 이 국가 각 기관에 전부 다 탱크가 놓이고 그리고 언론사마다 계엄군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국회는 물론 주요 정당사 앞에 다 가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담당 그 사령관들이 다 배치가 되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미리 프로그램이 짜집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나옵니다. 앞에는 그 군의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병력들이 그 버스로 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 헬기로 230명인지 제가 알기로 한 26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260명이든지 가서 이 본층에 들려주지 않으니까 2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가지고 이 사후에 사무처장이 온갖 또 아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글쎄요, 뭐 나는 그런 말은 뭐 별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본회의가 여는 것을 계엄 당국이 그때는 계엄사는 일단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엄 당국이
그 방해는 하지 않았다. 헌법에 보면 그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만약에 본회의를 막았다면, 근데 포고령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국회 정당 국회까지 전부 다 정지시키겠다. 포고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일 포고령의 코미디 같은 게 그거죠. 마지막에 직장을 이탈한 의사들 48시간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 처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그 포고령을 쓴 사람은 그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처단하겠다.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번 이 비상계엄, 저는 이 해프닝으로 보는데 이 비상계엄 해프닝을 보면서 가장 자존심이 많이 상한 직업군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아닐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어정대란에 얼마나 본인이 상처를 크게 입었으면 그걸 포령에다 집어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포고령 여러 조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막판에 좀 글쎄요. 누구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필 의사였어요. 막판에 웃음을 주려고 집어넣은 게 아닐까. 이런데 그건 아닐 것이고. 어쨌든 그게 아마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에게 이게 어정대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금 빅5 병원에 가면요. 암 환자들이 정말 난립니다. 이 수술을 못 받으니까 위암 환자 3기, 4기들이 수술 밀려보세요.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부를 원망을 하겠어요. 이러니까 정말 의사들에게 매달리고 울면서 제발 순서를 좀 당겨줄 수 없느냐 매달리고 난리를 치는데 의사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위암 수술을 10번, 20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5번, 6번은 가능하지만 10번, 20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정대란은 윤 대통령이 이게 잘못 이 시작을 한 아주 난세스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번 그 비상계엄 이것도 그렇지만 난 윤 대통령이 이걸 단순한 이 시행착오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정대란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비상계엄 이건요. 정말 우리가 어제 자다가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해서 펄쩍 다 일어났잖아요. 다 놀랬죠. 다 놀랬죠. 예, 다 놀라고 그때부터 그냥 24시간 방송 중계 체제가 막 벌어지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 담화문에 어떻게 정복 세력 척결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설픈 비상계엄에 누가 지금 가장 웃음을 짓고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코너에 몰려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자기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게 2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왈왈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본인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초조합니다. 나 이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조국당 대표는 12월 12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그 정말 막판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12월 3일 날 밤에 심야에 이런 어설픈 비상계엄 사태를 벌여놓았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잘 됐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탄핵 소추안 내일 내고 지금 표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곧장 그래서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당당하게 민주당은 요구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다 스톱을 해달라. 다 스톱해달라. 미국에는 트럼프도 기소 다 됐는데 내 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 재판 스톱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검찰이 취소를 하더라. 일단 뭐 그 얘기까지는 더 진행이 돼봐야 아는 얘기고. 지금 이제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네. 또 한 번 보세요. 또 한 분. 이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얼마나 코너에 몰렸습니까? 이른바 당원 게시판 댓글 사건으로 본인이 썼다 얘기도 못하고 내 가족 진은정 변호사가 썼습니다 이 얘기도 못하고 문자 그대로 코너에 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윤 대통령 탈당해 주세요. 그리고 강요들 다 사퇴해라.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 넌 안 된다. 넌 해임이야. 해임해라.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구가 그냥 요구입니까? 당장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기일 때 자,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도 탄핵만은 탄핵 지금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만은 아직까지는 나 결심하지 않았다. 그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가령 이쪽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가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이후로 엄청난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탄핵을 해봤더니만 그 뒤에 온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이 때 우리가 경제가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등 따스고 배불렀느냐, 아니다. 더 어려워졌다. 직장은 사라지고 60대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빈부격차만 더 커졌다. 근데 문제는 지금 또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제가 어저께 여기 나와서 이 말씀 드렸죠. 이왕 골프 치는 거, 난 골프 치는지 안 치는지 관심도 없지만 이왕 골프 치는 거, 이왕이면 그 같은 연배잖아요. 이 재벌 회장들 다 불러서 같이 골프 치면서 그럼 마지막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서 일자리 좀 연구랑 같이 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심을 했겠느냐.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이 비상계엄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제는 딱 그겁니다. 보수도 해체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를 자기의 화양 연화 시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보수는 그 두 분이 괴미를 시켰는데 다시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수의 리더 역할로 했는데 결국 이 모양으로 또 풍비박산을 시켜버린다. 지금 변호사님이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하고 좀 전에 끝냈다고 하니까 저희가 김종혁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